네, 다시 만난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계의 김 계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인혜입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벌써 일주일 하고도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일을 아주 꼼꼼하게 김밥도 먹으면서 쉴 새 없이 일하는 것 같아서 관련 뉴스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새 정부 속도에 발맞춰 우리 다시 만난 뉴스도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 지금 뭐 국민 추천제 네. 하고 있죠? 대통령실에서 장차관 네. 공공기관장 국민추천제를 진행 중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재명 대통령의 SNS 또는 다양한 방법의 추천이 가능하고 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 홈페이지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네.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네, 오늘 들어가 봤는데 네, 들어가면 그게 있잖아요. 어떻게 나를 돼 있죠? 추천합니다랑 그렇죠. 다른 사람 추천합니다. 왼쪽 오른쪽 그렇게 딱 네. 둘로 나눠져 있는데 나를 추천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좀 있는 거 이게 저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근데 사실 오늘 저 들어가서 사실 저 추천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네. 인증을 해야 되더라고요. 진짜 본인이 맞는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지.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내가 이거 왜 했나 그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한 장차관까지 하고 뭐 산하기관장까지 하면 3,400명 정도 되는데 글쎄 김 기자 혹시 어떻게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나 있었어요? 이게 좀 막상 하려니까 엄청 설레더라고요. 네네네. 추천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딱 한 명이 떠올랐는데요. 누구죠? 제가 전기세로 인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분인데 우리 마창진 기후행정 박종건 대표님이라고. 지역의 인물을. 네, 그분을 제가 한국전력공사에 좀 너무 추천을 하고 싶다. 좋습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뭐 지역 인물이 뭐 잘 되면 좋죠, 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추천해야 되니까 이게 혹시 진짜 추천은 해서 진짜 쓸 건가? 아니면 이거 보여주기식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네, 안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한 차례 설명을 했는데요. 네네네. 접수를 받은 인재 명단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관을 잘 하고 보관 잘하고. 네, 2중, 3중 검증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럼 난 거기서 안 되겠네. 될 수도 있죠. 네, 이게 네. 꼭 국민 추천제로 된 인사들 당장 뽑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인재풀을 늘리는데 국민들 의견을 반영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판 뭐 플럼북을 만든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후보군이 다양해지는 이 좋은 점도 있겠고 지금 사람들 관심이 특히 이 보건복지부 쪽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 추천이 많다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인데 누구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예. 국군 대전병원장인 이국정 교수님. 이국종 교수. 네.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어요. 저도 좀 추천해보고 싶었었는데요. 네. 예. 그리고 이건 또 그런데 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했던 이준석 전 대선 후보가 네. 여가부 장관으로 보내자는 이제 풍자 비판을 다루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추천인의 실명을 걸고 또 인물을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장난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종건 대표처럼 지역 인사들이 이렇게 추천이 되고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저도 좀 관심이 있었던 소식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정말 확 달라진 지역이 있죠. 네, 어디죠? 바로 경기도 연천, 파주, 강화도 그러니까 북한 접경 지역입니다. 여기가 접경 지역 주민들이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죠. 이제 남북관계 신뢰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 2시부터 드디어 확성기 방송이 중단이 됐습니다. 너무 잘 된 일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호응인지 북 역시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하고 북한 음악을 틀어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음악을. 네네. 네. 이 기자님은 이게 왜 중요한 소식이라 생각하시는지. 이거 꼭 오늘 제 자랑 같은데 제가 국군 심리전단에서 실제로 대북 방송을 하고 왔었습니다. 군복무를 거기서 했어요. 용산에서. 거기서 군복무를. 저기 저녁 기념 보이네요. 나오네. 이거 아나운서병. 또 후임병들이 이렇게 저 정말 훌륭한 병장이었다. 모시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좀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대요. 제가 이렇게 북한에 제 목소리로 대북 방송을 녹음을 해서 전파로도 쏘고 확성기를 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병사들 넘어오라고. 넘어왔나요? 근데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요거 어떤 방송인지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볼까요? 네. 오랜만에. 준비됐나요? 네. 오늘의 국군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이 올스카를 방문해 현대차 공장을 순시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습니다. 볼스카가 뭐예요? 볼스카는 이게 왜? 이게 듣는 쪽을 위해서 북한에서는 폴란드를 볼스카라고 러시아에서 차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사람 상대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근무한 거 맞죠? 그렇네요. 진짜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확성기로 방송하다 보니까 이 이동형, 고정형 확성기가 엄청 많거든요. 네. 그거 밤에 24km까지 이 소리가 나갈 정도로 너무 확성기 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 들어야 됐던 이 주민들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또 몇 달 사이에는 그냥 데시벨 높은 소리가 아니라 네네네. 그냥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해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한번 네. 들어보시죠. 네. 이거 시청자분들 좀 깜짝 놀라셨겠네요. 이거 진짜. 저도 이게 무슨 귀신 소리 같기도 하고. 거의 전설의 고향 같은. 예. 잠깐 들어도 전 지금 소름 끼칠 정도인데 아니 이거 주민들은 24시간 들었다고 하니까 그니까 아. 주민들이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또 불안감 때문에 개발 사업도 중단되고 당연히 관광객도 줄고 소는 유산까지. 아우. 네, 이게 정신적 물적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김포의 한 이 마을 이장 같은 경우에는 이 소주 2병을 먹어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근데 어제는 유일하게 편하게 잠들었다. 오랜만에. 이런 인터뷰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이 대북 관계가 안녕해야 정말 우리 네. 국민들도 안녕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김 계장 다음은 이제 우리 지역 소식이라고요? 네, 우리 지역 소식입니다. 네네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지난 10일 네. 임시 개장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3.15 의거, 부마 민주항쟁, 60 민주항쟁 같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보존하자는 취지로 세워진 시설인데요. 사업비는 388억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고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그쪽 근처잖아요. 네, 그 근처에. 그 마산세가 옛날 네, 옆 맞습니다. 그 자리. 예, 그 자리. 또 6월 10일에 했으면 60 항쟁을 네. 기념해서 그 날짜에 맞춘 맞춘 거죠, 건데. 일부러. 네네네. 민주항쟁이니까. 근데 네. 이게 설립 과정 그리고 명칭 결정에서도 말이 너무 많아서 불안불안했었는데요. 네네네네. 문 연 뒤에도 지금 시민사회 반응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올 초만 해도 언론에 나왔던 게 이제 한국 민주주의 전당이었었는데 그 후에 막 좀 일이 많고 자유라는 단어 그 자유란 걸 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시끄럽다가 맞습니다. 결국 올 3월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이렇게 이름이 결정이 났어요. 근데 이름 말고 좀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이게 이름이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니까 네네네. 당연히 사람들은 거기 가면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한눈에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당연히 기대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전시 내용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전식 개장에 앞서서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둘러보시고 어떤 부분을 지적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시죠. 예를 들자면 3.15 이거 4월 혁명을 촉발했던 이승만 부정선거의 원흉이죠. 이승만의 이름을 거의 기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 같은 부마항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유신 독재로 정권의 끝을 맞이하게 됐던 박정희 역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짓밟은 그런 내용보다는 박정희의 산업화, 그 산업화로 이룩한 경제성장 이것을 거기다가 강조해놨더라고요. 또 민주주의 전당 이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걸맞게 해야죠. 우리나라 4대 민주화 운동 중에 하나인 1980년 광주 민주항쟁 이런 경우가 너무나 간략하게 기록 전시되어 있다는 것, 또 3.15 이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대구 2.28 이 사건도 단 두세 줄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만일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대구나 광주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창원에서 해놓은 것처럼 우리 3.15 의거를 그 정도로 기록을 했다면 그야말로 실망이 매우 컸을 겁니다. 그리고 비판을 했을 거고요. 네, 지금 인터뷰를 한 김영만 고문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이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상임 대표를 지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이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다, 그죠? 네. 그리고 마산 창원 말고도 다른 이 대표적인 지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족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지금 6하원 중에 제일 중요한 누가가 빠져 있다는 거죠. 주어가 빠졌네요. 네, 주어가 빠졌습니다. 네네네. 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전시도 관련 사진, 영상 사례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너무 글자 위주로만 있는 게 제일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게 또 부마 민주항쟁 기념 사업회에 네. 이창곤 대표 맞나요? 네. 이창곤 회장은 어떤 얘기를 했다고요? 네, 이창현 대표님께서도 예. 예, 시민들의 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로만 존재한다,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지 부족한 않냐 부분이다. 이런 지적이 네. 좀 있었네요. 얘기를 많이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제작진들도 어제 민주주의 전당을 직접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역시나 아까 김영만 고문께서 지적을 했던 지금 보이시나요? 자, 4.4 5.입 개헌 이게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 초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면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문인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른바 이승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주어가 아예 빠져 있는 네. 상황이죠. 그리고 자유당이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없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제 누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왜 일어난 거야?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게 돼 네, 있더라고요. 민주주의 전반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도 제가 느낀 거는 가장 최근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되살렸던 역사 12.3 비상계엄 얘기가 쏙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이게 12월에 이제 공사는 다 끝나고 지금 6월이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도 특별 전시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 민주주의 회복한 가장 최근의 사례인 이 12.3 비상계엄, 12.3 내란이 없다는 건 정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장에 이제 나갔던 사람으로서 특히나. 이게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아쉽다 못해 좀 사실 화가 좀 나거든요. 네. 이게 더 빨리 문 열었던 박물관에서는 광장에 놨던 깃발들도 전시할 정도였어요. 아, 더 이게 빨리 너무 연 곳에서도? 네, 너무 비교되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더 빨리 연 곳에서도 12.3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아직도 정식 개장을 하지 않은 민주주의 전당에서 이렇다는 건 정말 제가 봐도 좀 아쉽네요. 네. 뉴스 파다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더 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보시죠. 네. 왜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됐을까 알려면 설립을 추진한 초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네. 2001년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법이 제정됐었는데요. 2001년이면은 김대중 네, 정부 시절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 법을 근거로 서울, 광주 그리고 당시 마산이 네. 세 지역을 삼각축으로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협약을 체결한 게 2013년의 일입니다. 서울하고 광주, 마산이면은 진짜 이 민주화 성질한 자부심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럼 지역이기도 한데 자부심이죠.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기억도 좀 나네요. 하지만 2015년 정부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이 협약은 무효가 되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네요.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서울은 남영동 대공분시를 민주인권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걸 택했고 광주는 유치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창원은 포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짓는 방법을 택했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이렇게 좀 하려고 또 창원 마산 민주주의 전당 이렇게 해서 마산 창원 이름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전시 내용도 마산 창원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 집중하면 되겠다. 아마 이렇겠죠. 네, 그게 나왔을 뻔했어요. 네. 근데 지금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 처음에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을 구상하다가 갑자기 뒤늦게 한국, 대한민국 이런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민주주의 전반을 아우르지 못했다는 이런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네요. 민주주의 전당을 짓고 또 전시 내용을 갖추는 그 최근 1, 2년 사이에 이 또 진보 보수 또 이념들이 막 끼면서 지금 격화된 부분도 아마 작용했을 것 같기도 네, 보면서 하고요. 불안불안한데요. 네네네. 일단 창원시는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개관식은 다가오는 6월 29일입니다. 6월 29일. 자, 그러면 그때 제대로 한번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저희도 12.3 내란으로 이제 역사 교육 필요성 정말 이제 강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요즘에 특히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이런 사회적인 요구도 잘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관람료 어떻게 되죠?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예. 그럼 저 다음 주 월요일에 가족들하고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월요일은 휴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빼고 예.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만난 뉴스 김 계장과 오늘은 인사 여기서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